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5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빌 게이츠와 멜린다의 이혼 발표. 사람들은 17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호사가들은 수근거렸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이제 와서 이혼하는 거지? 비서 출신이라더니 인생 역전 제대로 했네. 결국 돈만 챙겨서 나가는구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멜린다 프렌치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녀는 빌 게이츠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완성된 천재였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정점을 찍은 엘리트였으니까 말입니다. 이 비극적인 결혼 생활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여성이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천재 여성이 어떻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편의 그림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27년 후 왜 그녀가 침묵을 깨고 일어섰는지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64년 텍사스에서 태어난 멜린다는 뼛속부터 공학도의 피가 흐르는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나사의 아폴로 우주계획에 참여한 항공우주 엔지니어였죠. 남들이 인형놀이를 할 14살 무렵, 멜린다는 아버지가 사준 애플2 컴퓨터를 붙들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독학하며 밤을 새우던 과학소녀였습니다. 그녀의 재능은 성인이 되어 더욱 빛을 발합니다. 명문 듀크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 경제학 학사를 동시에 따내더니 내친 김에 MBA, 경영학 석사까지 단숨에 취득해버렸죠. 당시 여성공학도가 드물던 시절, 그녀는 그야말로 유니콘 같은 인재였습니다. 졸업 시즌이 되자 굴지의 대기업 IBM이 그녀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멜린다는 그 안정적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곳이 이제 막 성장하던 벤처기업,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1987년 입사 당시 입사 동기 10명 중 유일한 여성이자 최연소 합격자였습니다. 단순히 자리만 채운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문서 프로그램 MS 워드, 그리고 여행 예약 사이트의 시초인 익스피디아가 바로 그녀의 손을 거쳐 탄생한 작품들입니다. 멜린다 프렌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리더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입사 몇 년 만에 정보제품 부문 총괄 매니저까지 초고속 승진을 하며 승승장구했죠. 즉, 빌 게이츠가 그녀에게 반한 건 예쁜 신입사원이 아니라 자신과 말이 통하는 유일한 지적 파트너였던 겁니다. 1987년 어느 날 저녁, 회사 파티에서 그녀는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미 억만장자였던 빌 게이츠의 옆자리에 당찬 최연소 여성 임원 멜린다가 앉게 됩니다. 빌은 그녀의 명석함에 단번에 압도당했고 며칠 뒤 주차장에서 마주치자마자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참으로 빌 게이츠다웠습니다. 2주 뒤 금요일에 시간 어때요? 보통의 남자라면 오늘 저녁 어때요? 라고 물었을 텐데 말이죠. 멜린다는 이 계산적인 제안을 호락호락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2주 뒤요? 그건 저한테 충분히 즉흥적이지 않네요. 나중에 당신 스케줄에 시간이 나면 그때 다시 연락하세요. 세계 최고의 부자에게 퇴짜를 놓은 이 배짱. 결국 빌은 그날 밤 다시 전화를 걸어 이 정도면 충분히 즉흥적인가요? 라며 매달렸고 그렇게 두 세기의 천재 커플은 연인이 됩니다. 1987년부터 1994년까지 두 사람은 7년간 연애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멜린다는 계속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나갔습니다. 빌 게이츠의 여자친구로 살지 않았죠.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맨틱해 보이는 시작 뒤에는 빌 게이츠 특유의 소름 돋는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연애 1년차, 멜린다는 빌의 침실에서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합니다. 빌이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결혼의 장점과 단점을 수학 공식처럼 나열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자와의 결혼조차 그에게는 득실을 따져야 하는 비즈니스였을까요? 멜린다는 훗날 그때는 그냥 웃어 넘겼다고 회상했지만 사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 직전 빌이 내건 충격적인 합의사항이 그 증거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약혼자가 결혼 조건으로 매년 일주일은 전 여친과 단둘이 여행을 가겠다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놀랍게도 빌 게이츠는 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의 전 연인이자 5살 연상인 앤 윈블레드와 1년에 한 번은 앤과 단둘이 주말 여행을 가는 것을 허락하는 조건이었죠. 빌은 앤 윈블레드와 영적인 교감을 나누고 사업적 조언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조건을 놀랍게도 멜린다는 수락합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사랑으로 그 모든 과거를 덮을 수 있다고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기묘한 합의는 훗날 멜린다가 겪게 될 철저한 고립을 예고하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1994년 하와이의 어느 섬 전체를 통째로 빌려 치러진 세기의 결혼식. 세상은 그들을 신데렐라와 왕자님이라 부르며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동화책은 항상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지만 현실은 그 뒷장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결혼 직후 멜린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연소 여성 임원이라는 화려한 명함을 내려놓고 가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아내가 되었으니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공주처럼 살았을까요? 과연 그녀가 마주한 황금 감옥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멜린다가 자서전에서 털어놓은 결혼 생활의 민낯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결혼 생활 내내 부엌에 혼자 있는 기분이라는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빌 게이츠는 결혼 후에도 여전히 하루 16시간씩 일에 미쳐 사는 워커홀릭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서재에 틀어박혀 책을 읽거나 업무를 보기 일쑤였죠. 1996년 첫째 딸 제니퍼가 태어났고 1999년 아들 로리, 2002년 둘째 딸 피비가 태어났죠. 세 아이의 육아와 가사노동은 오롯이 멜린다의 몫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도시락을 싸고 숙제를 봐주는 평범한 주부의 일상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멜린다가 너무 힘들어 빌에게 아이들 등교라도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빌은 마지못해 일주일에 2번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기로 약속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빌 게이츠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준다는 소문이 퍼지자 다른 아빠들도 빌 게이츠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 라며 등교 전쟁에 뛰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멜린다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하면 혁신이고 내가 하면 당연한 의무인가를 말이죠. 하지만 육아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바로 존재감의 상실이었습니다. 2000년 두 사람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선단체인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합니다. 이름에는 분명히 멜린다가 들어가 있었죠. 하지만 세상은 그리고 심지어 재단 직원들조차 그녀를 빌의 아내로만 대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멜린다가 의견을 내면 직원들은 빌의 눈치를 살폈고 기사에는 온통 빌 게이츠의 사진만 실렸습니다. 멜린다는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던 겁니다. 재단의 공동 의장이었지만 사람들은 그저 빌의 옆자리를 채우는 장식품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멜린다는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텍사스 출신의 강인한 공학도였으니까요.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빈민촌을 직접 찾아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전염병 데이터를 분석하며 자신만의 전문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빌 게이츠도 무시할 수 없는 진짜 파트너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멜린다가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가정을 지키고 재단을 키워가는 동안 빌 게이츠는 밖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아내 몰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험한 일탈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가정적인 남편, 자선사업가라는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빌 게이츠의 두 얼굴. 이제 곧 드러날 그의 추악한 비밀은 멜린다의 인내심을 산산조각 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악마와의 거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빌 게이츠를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인류를 질병에서 구하고 가난한 나라를 돕는 자선사업가 빌 게이츠. 하지만 멜린다에게 그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두 얼굴의 남편일 뿐이었습니다. 2019년 멜린다가 이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사건 두 가지가 동시에 터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충격은 바로 악마와의 거래였습니다. 여러분은 제프리 앱스타인을 기억하십니까? 2019년 감옥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인물이죠. 그는 미성년자들을 자신의 섬으로 불러들여 끔찍한 성착취를 일삼았던 그야말로 희대의 악마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빌 게이츠가 그를 만난 시점이 2011년이라는 겁니다. 앱스타인은 이미 2008년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까지 다녀온 전과자 신분이었는데 말이죠.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가진 빌 게이츠가 과연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빌은 나중에 그저 기부금 문제로 만났을 뿐이며 그의 범죄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앱스타인의 맨해튼 타운하우스에 수차례 방문해 밤늦게까지 머물렀습니다.
심지어 롤리타 익스프레스라 불리는 앱스타인의 전용기에 탑승한 기록까지 나왔죠. 도대체 왜 세계 최고의 부자가 굳이 성범죄자의 비행기를 얻어 타고 그의 집을 들락거렸을까요? 앱스타인이 부유한 기부자들과 연결돼 있고 노벨상 위원회와도 관계가 있다는 이유였죠. 그 이유는 바로 빌 게이츠의 채워지지 않는 허영심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앱스타인은 빌에게 아주 달콤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노벨 평화상을 받게 해줄 수 있습니다. 돈과 명예,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하나, 노벨상이라는 타이틀에 목말라 있던 빌의 욕망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이 위험한 만남을 가장 먼저 눈치챈 건 멜린다였습니다. 2013년 남편을 따라 앱스타인과 저녁 식사를 했던 그녀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멜린다는 앱스타인을 보자마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으며 그는 사악함 그 자체였다고 말합니다. 멜린다는 식사 후 불같이 화를 내며 빌에게 당장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빌은 아내의 경고를 무시하고 노벨상을 향한 욕망에 눈이 멀고 자선사업을 위한 기부금 모금과 인맥 확장을 위한 이유로 멜린다를 속이고 앱스타인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9년 여름 앱스타인 스캔들이 다시 언론에 터졌습니다. 2019년 7월 6일 앱스타인은 성범죄로 다시 체포되었고 그와 관련된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하나씩 공개되기 시작했죠. 그중에는 빌 게이츠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이때 멜린다를 더욱 무너뜨린 건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요. 바로 남편이 자신이 평생을 바친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안에서 벌인 기만 행위였습니다.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에 충격적인 투서가 날아듭니다. 한 여성 엔지니어가 빌 게이츠와 수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그 시점이 2000년경 멜린다가 새 아이의 육아와 재단의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바로 그 시기였다는 점입니다. 빌 게이츠의 이런 행동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의가 끝난 후 여성 직원들에게 은밀한 이메일을 보내곤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회사의 오너가 보낸 이 메시지를 본 여성들이 과연 거절할 수 있는 직원이 몇이나 되었을까요? 빌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구했고 밖에서는 가정적인 남편 행세를 했던 겁니다. 이때 멜린다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배신감을 넘어 구역질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2020년 빌은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에서 사임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자선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사회의 조사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멜린다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멜린다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키우며 밤을 지새울 때 남편은 밖에서 딴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멜린다는 깨달았습니다. 내 남편은 더 이상 존경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성공에 취해 도덕성을 잃어버린 늙은 남자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멜린다는 비밀리에 이혼 전문 변호사들을 소집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멜린다의 생각은 단호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처절하게 끝내고 싶다는 것이었죠. 재산 분할 전략, 자녀들의 보호, 재단의 미래,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까지 말입니다. 멜린다는 2년 동안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앱스틴과의 교류를 중단하지 않고 그리고 회사 내에서의 은밀한 스캔들 그리고 수많은 거짓말들은 결국 멜린다가 27년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만든 결정타가 되었던 것이죠. 그녀는 더 이상 27년 전에 그 순진한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던 그 전략적 사고력이 다시 살아났죠. 멜린다는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앱스타인과의 만남 기록, 직장 내 부적절한 관계들, 그리고 빌이 숨기려 했던 모든 것들을 말입니다. 2021년 초 멜린다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175조 원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세기의 전쟁뿐이었습니다. 자,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남았습니다. 사랑과 신뢰가 깨진 자리에 남은 건 무려 1,4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5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재산뿐이었죠. 이 금액이 얼마나 거대한지 감이 오시나요? 매일 10억 원씩 400년을 써도 다 못 쓰는 돈입니다.
세상은 이 세기의 이혼 소송이 진흙탕 싸움이 될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멜린다는 역시나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싸우는 대신 아주 차갑고도 치밀한 실력 행사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에게는 결혼 전 작성한 혼전 계약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재산을 정확히 50대 50으로 나눌 수 있는 상황이었죠. 멜린다는 이혼 발표 당일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이혼 발표가 나자마자 빌 게이츠의 투자 회사에서 멜린다의 명의로 무려 3조 원어치의 주식이 즉시 이체되었습니다. 알짜배기 주식들이 순식간에 그녀의 계좌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 3조 원은 멜린다가 챙길 전체 몫의 아주 일부, 일종의 선전포고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이미 2년 전부터 이혼 준비를 하면서 자신의 몫을 확실히 챙겨서 나가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녀는 빌 게이츠에게 말보다 행동으로 경고를 날린 셈이죠. 빌 게이츠는 꼼짝없이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불미스러운 과거가 법정에서 낱낱이 까발려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재산의 절반을 내주는 게 낫다고 판단했겠죠. 놀랍게도 불과 3개월 만인 2021년 8월 2일 이혼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멜린다는 막대한 위자료를 챙기며 빌 게이츠라는 거대한 그늘에서 완벽하게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혼 후 멜린다의 행보는 그야말로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딴 투자회사 피보탈 벤처스를 통해 여성과 가족을 위한 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빌의 옆에서 조용히 미소만 짓던 내조의 여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언론 인터뷰에서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목소리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나의 비전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그 방식은 철저히 자신의 철학대로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혼해서 억만장자가 되었으니 운이 좋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녀가 얻어낸 수십조 원의 재산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27년간 천재 남편의 괴짜 같은 행동을 견디고 독박 육아를 감내하며 남편의 외도와 배신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려 했던 인내의 대가이자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던 천재 소녀,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연소 여성 임원,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바꾸는 자선가, 멜린다 프렌치 게이츠라는 이름. 이것이 바로 그녀가 되찾은 진짜 이름입니다. 황금 감옥을 부수고 나온 그녀의 호로서기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개발한 가장 완벽한 소프트웨어가 아닐까요? 그리고 2024년 6월 멜린다는 전 세계를 향해 마지막 독립선언을 날립니다. 자신이 남편과 함께 세웠던 세계 최대의 자선단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의장직마저 미련 없이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단을 떠나는 조건으로 자신의 개인 자선 활동을 위한 자금 무려 125억 달러, 약 17조 원을 추가로 챙겨 나왔죠. 이 돈은 오로지 멜린다가 원하는 곳, 즉 여성과 소외된 이들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이것은 빌 게이츠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지금 두 사람의 모습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언론은 계속해서 빌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앱스테인과의 관계, 직장 내 부적절한 행동들, 그리고 멜린다가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왔는지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이때 빌 게이츠의 이미지는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선가였던 그는 이제 권력을 남용한 억만장자로 불리기 시작했죠. 2023년에는 일부 직원들이 게이츠 재단을 떠나며 빌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멜린다는 그 어느 때보다 생기 넘치고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멜린다는 존경과 영향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27년을 참았던 여성의 완벽한 반격이었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최고의 복수는 용서라고요. 하지만 멜린다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용서가 아니라 보란듯이 더 잘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천재의 아내, 억만장자의 그림자, 인내하는 어머니. 그 모든 수식어를 떼어내고 60세의 나이에 비로소 진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한 여자. 그녀는 이제 빌 게이츠의 전 부인이 아닙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파워, 멜린다 프렌치입니다.
이제는 독보적인 자선 사업가로서 인생의 다음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멜린다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입니다. 2025년 포브스는 그녀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선가로 선정했고 타임즈는 올해의 인물 후보에 올렸죠. 그녀는 매년 수십억 달러를 자선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 게이츠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말이죠. 흥미로운 점은 멜린다가 이혼 후에도 게이츠라는 성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멜린다의 설명은 명확했죠. 이것은 제 아이들의 성이고 제가 27년간 쌓아온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저는 이 이름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멜린다의 방당함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멜린다는 이혼한 이후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4년부터 새로운 연인과 공개적인 만남을 이어가며 매우 행복한 상태임을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인터뷰에서 멜린다는 재혼에 대하여 서두를 것이 없다며 적절한 사람과 적절한 때가 된다면 다시 결혼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황금 감옥을 제 발로 걸어나와 스스로 황금 왕국을 건설한 그녀의 인생 2막. 이 통쾌한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는 빌의 아내가 아닌 독보적인 자선사업가로서 인생의 다음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여성의 해방이었고 정의의 실현이었으며 무엇보다 용기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은 멜린다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